선천적으로 그리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손가락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손가락이 절단되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클 수밖에 없을 뿐더러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된다. 이때 일반적이진 않지만 손가락이 없는 사람에게 발가락을 손가락으로 옮기는 발가락 이전술을 시행해 볼 수 있다고.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조금 투박하지만 당당한 손이 될 수 있는 발가락 이전술에 대해 알아본다.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산재나 교통사고 등등으로 인해서 손가락을 잃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 손가락이 한 개만 없어도 일상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는 것도 피하게 될 겁니다.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발가락으로 손가락을 재건하는 발가락 이전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유명재 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발가락 이전술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해도 생소해 하실 것 같습니다.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발가락 이전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가락 이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들 아시지만 굉장히 생소한 수술입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이 잘 접하지 못한 수술 방법이기도 합니다. 먼저 발가락 이전술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가락 이전술은 엄지 또는 다른 손가락의 결손이 있을 때 엄지발가락과 또는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이용해서 모양이나 기능을 복원해주는 수술입니다. 제 유형별 산업재해 현황을 보면 절단을 포함한 손상은 전년 대비 8.4% 정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산업이 고도화된다고 해도 절단 손상은 줄지 않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또한 제조업에서 전년 대비 3.2% 정도가 증가한 걸 보면은 제조업의 강점이 대구 지역에서 절단 손상은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가락 이전술은 환자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외상을 당해 손가락이 잘린 상태로 오거나 또는 접합을 했지만 괴사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발가락 이전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또한 악성 종양으로 절단술을 시행한 경우 이에 대한 재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선천적으로 부분 또는 손가락 전부가 그 결손이 있는 경우에도 발가락 이전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작은 부분이라도 심리적으로 완전한 손가락을 원해서 이렇게 발가락 이전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환자이거나 또는 여성분인 경우 절단 손상이 있는 경우 자신의 손가락의 모양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가락 이전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의 기능은요, 물건을 올려놓는 기능과 또한 물건을 잡는 기능, 그리고 물건을 짚는 기능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물건을 올려놓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잡거나 또는 짚는 기능이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엄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나머지 손가락에서 한 개 내지 두 개의 손가락을 재건하는 게 손의 기능의 회복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발가락 이전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들었는데요. 네. 이전술의 경우 다친 후 얼마 안 돼서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또 시간이 지나서 시행할 수가 있을 텐데 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환자 입장에서 보면요, 이 발가락을 이용해서 손가락을 재건한다, 약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 환자는 손가락 결손에 대해서도 힘든 상태인데 쉽게 발가락 이전술에 대해서 선택하는 건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우선 시기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수술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즉시 발가락 이전술은 발가락 이전술과 함께 조기 재건술의 개념이 합해서 생긴 겁니다. 절단 손상 후 재접합이 불가하는 경우 즉시 발가락 이전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어 있고, 또한 이제 타 병원에서 전원되어 지원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제 환자 상태가 좋지가 않다면 약 1주에서 2주 정도 지연되는 경우에도 즉시 발가락 이전술의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정된 발가락 이전술인데요.
환자분이 절단 손상 후에 6개월 정도 충분한 시간이 치른 뒤에 외래에 내원해서 수술에 대한 계획과 또 수술에 대한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받고 수술에 임하는 방법입니다. 발가락 이전술은 완전한 발가락을 가져와서 새로운 손가락을 만드는 수술입니다. 때문에 환자분의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즉시 발가락 이전술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환자분이 원치 않으신다면 일단 봉합을 한 뒤에 예정된 발가락 이전술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발가락 이전술과 예정된 발가락 이전술의 장단점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즉시 발가락 이전술의 장점은 환자분이 결손 손상을 입은 후에 결손 손상 부위가 많더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발가락 이전술을 시행함으로써 재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사회로의 복귀가 굉장히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손가락을 잃었다는 상실감과 함께 발가락을 잃었다는 상실감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실감이 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예정된 발가락 이전술은 환자가 상실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이고 손에 대한 재건에 대한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적극적인 재활에 참여할 수가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진 손가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수술적인 방법입니다. 네, 수술 전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환자는 발가락 이전술에 대한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수술 후에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환자는 충분한 수술을 받기 위한 충분한 건강 상태가 좋은 상태여야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 공여 부위에 대한 결손에 대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은 후에 직업으로의 복귀가 상당히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도 충분히 살펴봐야 됩니다. 집도의 경우는 수술에 대한 경험과 술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환자의 납보를 잘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환자의 납보가 잘 형성되지 않는다고 하면 환자가 의사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되면 수술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수술 후에도 충분한 수술 부위의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 검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건 발가락 혈관의 상태를 고려해야 하는 겁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고 또한 이제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에 찌꺼기가 끼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제 혈관 상태가 많이 좁아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공률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 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발의 혈관은 많은 변이가 있습니다. 물론 변이 중에 가장 좋은 변이가 많긴 하지만 나쁜 변이의 혈관 상태인다면 수술의 성공률이 현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전 고려사항으로 체크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발가락 이전술의 수술 방법이 또 궁금해지는데요. 과장님, 손가락 일부를 재건할 수도 있고 또 손가락 전체를 재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또 만약에 손가락을 2개 이상 잃었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죠? 네, 발가락 이전술의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손가락의 손톱 부분만을 재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한 이제 환자의 결손 상태가 손가락 전부이라고 하면 발가락의 거의 대부분을 가져와서 재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2손가락 이상의 결손인 경우에도 적절하게 집게 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손가락 숫자만큼을 재건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엄지를 수술하는 이제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있고 결손 부위의 정도나 또는 이제 공여 부위의 결손 정도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결손 부위가 손톱에 국한된 경우라면 발톱의 일부분만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손 부위가 관절을 넘어갈 만큼 결손 부위가 많다고 하면 발가락의 관절 부위 이상을 가져와서 손가락을 만들어주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발톱과 손톱의 폭 차이가 3mm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가져온 발톱이 손톱보다 크기 때문에 발톱을 줄여서 가져오는 방법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손에 결손 부위가 굉장히 큰 경우 엄지발가락의 손톱과 또한 이제 두 번째 발가락의 관절 부위를 가져와서 조합해서 만드는 재건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결손 부위가 굉장히 많을 경우에는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만약 손가락에 수직한 간격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면 한쪽 발가락의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을 가져와서 재건하는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한 이제 수직한 간격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쪽의 발가락의 두 번째 발가락을 가져와서 재건하는 방법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손가락의 일부분만을 결손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두 번째 발가락을 갖고 와서 재건하는 방법 등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환자의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네요. 근데 과장님, 혹시나 이 발가락에 무좀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도 이 발가락을 이용해서 손가락 재건이 가능할지 궁금해요. 혹시나 뭐 수술은 잘 됐다 하더라도 손가락에 무좀이 남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외래에 와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발톱을 보여주고 무좀이 있는데 발가락 이전술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는 양쪽 발가락에 발톱 무좀이 되게 심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한쪽 손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재건하는 수술을 해줬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년 뒤에 보면은 무좀이 싹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손가락 혈류량이 많고 발보다 습한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발톱의 무좀도 좋아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발가락 이전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수술 과정이 또 궁금해집니다. 손가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발가락의 발톱은 물론이고 또 피부라든가 뼈, 신경, 그리고 혈관까지 모두 다 가져와야 될 텐데 수술 과정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수술 과정 때문에 수술 전 검사나 또는 이제 환자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 3일에서 4일 전에 입원을 반드시 해야 되고 수술 전 검사로 혈관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영상학적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가락 이전술 하루나 이틀 전에 수술 부위에 탐색술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수술 부위의 혈관 상태라든지 또한 이제 힘줄이나 또 신경이나 또 뼈의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미리 계획하고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수술은 전신마취로 이루어지고 난이도에 따라서 수술 시간은 5시간에서 7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먼저 발가락 이전술의 과정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결손 부위의 정도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고 피부 절개를 하게 됩니다. 피부 절개를 하고 난 후에는 혈관과 신경을 아주 조심스럽게 분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발가락에 있는 신경과 혈관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수축과 이완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손 부위의 정도에 따라서 뼈를 분리하게 됩니다. 다 분리한 발가락을 손으로 갖고 와서 미리 찾아놓은 혈관과 또는 힘줄, 뼈의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되고 결손 부위의 정도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관절과 뼈의 길이를 맞춰 뼈를 고정하게 됩니다. 뼈를 고정할 때는 와이어를 사용해서 고정하거나 또는 이제 핀을 사용해서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뼈를 고정하고 난 후에는 힘줄을 연결합니다. 먼저 신전건을 먼저 연결을 하고 또는 그 정도에 따라서 굴건을 연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줄을 연결하고 난 후에는 찾아놓은 동맥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맥을 연결하고 피가 잘 도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피가 잘 돌게 되면 남아있는 신경과 또는 정맥을 연결하게 됩니다. 가져온 발가락에 피부가 모자라게 되면 일부는 피부 이식을 하게 되고 피부 이식을 끝난 후에는 비로소 완전한 손가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술의 과정은 일주일 동안은 집중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환자는 절대 안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상 안정을 해야 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의사는 집중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발가락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만약에 상태가 좋지가 않다고 하면 한 번에서 2번 정도 응급 탐색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응급 탐색술을 할 때 혈관의 상태를 다시 보게 되고, 혈관의 상태가 좋지가 않는다면 혈관 이식이나 또는 재연결을 하게 됩니다. 네, 발가락 재건술은요, 수술을 잘 받는 것만큼이나 또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얼마 동안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이 땅을 밟고 좀 걸을 수 있을까요? 근데 환자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수술 후 1주에서 2주 정도면 수동적인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수동적인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고 약 3주가 지나게 되면 수동과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동적 보조기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3주에서 4주가 지나게 되면 뼈에 고정되어 있는 금속을 제거하고 능동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약 1달 정도가 되게 되면 물건을 옮기는 작업 치료가 시작이 되게 되고 글씨를 쓰거나 또는 작은 물건을 옮기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 3주 정도면 발을 딛고 움직일 수가 있으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피부 이식 등의 추가적인 수술 시에는 4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고요. 심한 손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재활치료를 충분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원이 필요합니다. 일상의 복귀는 보름과 같이 약 3개월 때부터 준비를 하게 되고 6개월 정도가 되게 되면 본업으로의 복귀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던 취미생활도 하게 되고요. 이로써 직업활동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과장님, 발가락 이전술을 받고 나서 내가 혹시나 발을 절게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발가락을 이전하게 되면 결손된 부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발표됐다시피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2번째와 3번째 발가락으로 중심이 옮겨옵니다. 그리고 2번째 발가락이 없으면 엄지발가락이나 또는 3번째 발가락 쪽으로 중심이 옮겨가기 때문에 걷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엄지발가락이 없는 분도 보행을 쉽게 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양쪽에 2번째 발가락이 없는 분도 보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외래 와서 이제 환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산행을 하거나 또는 마라톤을 뛰고 왔다는 분도 계십니다. 또한 이제 발가락이 손가락의 모양과 상이하게 틀립니다. 아신 바와 같이 발가락은 이쪽 수질부가 굉장히 두텁고 발톱이 손톱보다 작고 폭이 작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도 수술 후에 6개월 정도에 교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수질부 축소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수질부를 더 작게 축소하는 수술입니다. 또한 이제 손톱에 남아있는 부분을 좀 더 많이 보이게 해서 손톱을 좀 더 길게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손가락을 잃어버렸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발가락 이전술에 대해서 네.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죠. 네, 발가락 이전술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수술입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발가락 이전술을 위해서 수술 전 수술부에 대한 정확한 상태평가가 필요하고요. 또한 경험이 풍부한 수부외과 의사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수술 방법에 대한 선택과 또한 이제 수술 후에 집중적인 치료를 해서 성공의 확률을 높여야 됩니다. 수술부터 회복까지 환자와 집도인은 서로 간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도 강한 의지를 갖고 따라와야 됩니다. 수술 후 환자는 적극적인 재활을 통해서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로써 성공적인 발가락 이전술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지의 모든 결손 손상이 있을 때, 그리고 집게 손가락 또는 가운데 손가락에 일부 결손 손상이 있을 때, 다발성 절단 손상일 경우 집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가락 이전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발가락에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다면 악수도 못하는 손, 항상 주머니 안에만 있는 손, 이런 손이 아주 기능적이고 아름다운 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천적으로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손가락을 잃은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손가락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수부외과 세부 전문의 유명재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